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증시 분위기나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시장이 아주 엄청나게 좋지 않거나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중동 우려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부분이 벌써부터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죠. 분위기가. 그리고 알테오젠이 갑자기 아주 강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만 봐서는 안 된다. 지금은 바이오가 아주 큰 중대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오늘 장이 끝나봐야 되고, 오늘만 봐서는 또 안 됩니다. 내일 또 휴무죠. 모레를 봐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해서 바이오가 도대체 방향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상당히 지금 관망 그 자체입니다. 관망 그 자체고, 이게 위로 갈 거냐, 아니면 이 버틸 거냐, 아니면은 추세가 무너질 거냐,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 이게 적정한 타이밍에 뭔가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실제로 이제 우려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 버리면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게 되면은 그 후폭풍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못하는 게 손해를 본 상태에서 매도를 못하죠. 또는 수익이 많이 났다가 많이 꼬꾸라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내려가도 그 희망 때문에 매도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타이밍에서 좀 매도를 한번 좀 잘라주고 좀 관망을 좀 하겠다, 이런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락이 깊게 이제 올라가있지 하는데 계속해서 오르는 척 하다가 밀리고 오르는 척 하다가 밀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30만원에서 20만원 갔다가 23만원에 매도했으면 7만원 안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기를 좀 놓치게 되면은 7만원까지 딸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주식판이 원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큰 정말로 야구 배트로 뒤통수를 아주 풀스윙으로 갈겨버리는 그 정도 되겠죠. 25만원에 매도했다면 7만원 안 맞았다. 이거는 그냥 이 야구 방망이를 뒤통수에 대고 풀스윙을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잘 피해도, 그 리스크 관리를 잘 해도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든지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이 충격파를 잘 피하기만 해도 기회가 다시 오면 또 수익을 내고, 이렇게 계좌를 계속해서 불려 나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감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웬만해서는 개인 투자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5%는 감지 못합니다. 그런 거. 이 메이저 시장 세력이 어떤 세력인데 그런 걸 웬만한 개인들은 다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이 개인들이 돈 다 따가겠죠. 기동성이 좋으니까 사고팔고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0억 정도라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기관이나 이 메이저에 비하면 걔들은 100억, 1000억 이렇게 되겠죠. 또는 5천억, 조 단위로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동성 측면에서는 개인이 우위죠.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18-8113으로 문의 주시고, 계속 계좌를 왔다 갔다 계좌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점점 그래도 큰 어택을 받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시간 지나니까 점점 좋아지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알테오젠이 괜찮죠. 먼저 이제 보시면 이 중동 쪽의 우려가 미증시를 크게 타격했죠. 에너지주 올라서고
방산주 올라서고 기술주 급락하고 특히 반도체 많이 내렸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반도체가 많이 내릴 것 같았죠. 근데 반도체는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보는 시각대로 봐서는 이런 거를 알아낼 수가 없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얘기했죠. 아침에 이 반도체가 이제 반대로 좀 할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리둥절 할 겁니다. 반도체 저거 상황 보니까 엄청 안 좋은데, 그리고 이제 뭐 맥콜에서 삼성전자 주가 이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바닥을 잡는 구간, 얼추 바닥이 다 왔을 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이건 경험치로 알 수 있는 거다. 경험치로.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PBR 저점에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이런 위치에서 단기 낙폭이 크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최악의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바닥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흘러내린 이 주가 이 자체가 호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종목들을 제가 위로 좀 올려놨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얘들입니다. 유한양행의 주가 흐름 정말 중요합니다. 바이오의 이 섹터, 바이오 섹터의 이 추세가 살아날 수 있느냐, 갔다가 부딪히고 지지받고 살아나죠.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받고 살아날 수 있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유한양의 프로그램 매도가 140억 정도 나오고 있죠. 140 정도 나오고 있고, 외인이 좀 매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은 모릅니다. 이거 하락이 크지 않죠. 지수는 코스닥이 오히려 올라서고 있고 코스피도 0.5% 하락 중인데, 일단은 이 중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이란이 소극적이죠. 이스라엘이 추가 보복 안 하면 보복 소지 끝낸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면전을 해가지고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 이런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란이 경제적으로든 어떤 부분이로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맞부딪히는 거를 그렇게 원하는 상황이다. 좀 소극적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은 아주 결의에 차 있죠. 네가 나를 때려서 알았어, 대가 치를 것. 분명히 이거 보복 공격할 겁니다. 보복 공격을 할 텐데 이란이 180발 쐈죠. 미국에서도 격추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내렸고, 그러니까 이제 받은 만큼 또 돌려줄 건데 이란이 그렇게 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크게 중동이 증시를 계속 끌어내린다,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여기서 한번 좀 어택 받았죠. 다고 0.4%, 나스 1.5% 내렸는데 지금 나스 선물은 약보합이죠. 자, 이런 상황이라서 아주 크게 영향을 오랫동안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조정을 좀 받는 날이구나, 이렇게 좀 봐도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바이오 쪽은 가장 좀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주가의 위치입니다. 위치. 다른 걸 다 떠나서. 다른 거는 다 안 좋아도 나는 계속 올라가겠다. 주가 위치죠. 자, 알테오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면은 다행스럽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안 돼요. 장 끝나고 봐야 됩니다. 끝나고.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호재가 나왔죠. 알테오젠.
ADC 특허 출원을 했다. ADC 피하 주사 제형 ADC 특허 출원했다. 자, 특허 출원이라는 부분은 아주 강력한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특허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알테오젠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 알테오젠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아주 지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 피하 주사 제형 ADC 특허 출원했다라고 하니까 알테오젠 기술로 특허 출원했으면 이건 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또 들어와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이 그렇게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올라온다거나 또 프로그램이 크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온다, 그렇진 않죠. 36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요 호재가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올라간다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특허라는 특수한 호재가 나와서 개별적으로 개별 호재로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한양행이 올라서다가 또 밀리죠. 밑으로 내렸다가 쭉 올렸다가 또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 폭풍 전야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깨고 내려올 거냐, 이런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헷갈리게 할 겁니다. 아주 헷갈리게 할 텐데, 솔직하게 유한양행 주주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좀 이상하다고 제가 며칠 전부터 경고했죠. 그때 이건 팔았어야 돼요. 이거는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이탈이 일어난다 그러면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위치에 놓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탈이 제대로 본격화된다면 이렇게 야금야금 내릴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내리겠죠. 그렇게 되면 나 못 팔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하락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못하는 거죠. 개인들이 쉽게 피하게끔 리스크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전부 다 눈치채고 개인들 다 팔아버리면 이 뭐 세력들이 안 되겠죠. 개인들이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했다가 또 내려간다 했다가 아닌데 다시 올라가,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하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도 봐야 되는데 이거가 여기서 크게 이렇게 보니까 가파르죠. 아주 가파르게 내렸다. 많이 내렸으면 올라가겠지. 그래서 올라가주면 다행입니다. 여기서도 많이 내렸으면 올라가죠. 근데 요런 구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상당히 크게 밀어올렸다가 내려온 위치가 아주 크게 나왔고 장대 음봉을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애매하다. 지금 여기서 다시 올라가 줄 거냐, 아니면은 바이오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넌 좀 쉬어. 반도체 봐봐, 반도체 저렇게 많이 내려왔잖아. 이제 반도체도 이제 저가면서 좀 들어와서 이제 좀 올라갈 때 됐어. 뺄 만큼 뺐어. 이렇게 만약에 시장 메이저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러면 이 반도체 쪽이 만약에 지금 바닥을 좁는 과정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가 이제 바닥 이 정도 잡고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주가 위치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단기에 삼바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정반대죠. 단기에 많이 올랐다, 단기에 많이 내렸다, 나 이거 계속 갈 거야 하면은 얘는 계속 빠지겠죠. 근데 얘가 이제 난 이 정도까지 내렸으면 역사적 저점이다. 그리고 이제 매수점 들어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좀 흘러내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도 섹터의 어떤 변화가 다시 또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가 오늘 크게 하락할 분위기인데 하락할 분위기에 하락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내릴 만큼 내렸다, 이런 인식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이
제일 우려되는 것은 아무튼 다른 거 없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바이오다입니다. 바이오다. 그리고 알테오제는 9배나 올라있는 상태고 유한양인도 단기 엄청나게 올라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메이저들 마음이라고 했죠. 시장에 보이지 않는 큰 손들, 엄청나게 큰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고 이제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은 눈치 못 채게끔 하면서 아주 야금야금 빠져나올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방향이 하방으로 잡히게 된다면 HLB는 아주 좋은 호재가 있죠.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데 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흘러내리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HLB도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호재가 나올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주가가 혼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분위기를 좀 따르겠죠. 단기적으로는 분위기를 좀 따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FD 허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하락은 어느 정도는 만약에 제가 자꾸 우려하는 이 부분이 바이오 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HLB는 조금 다른 바이오에 비하면 좀 버티는 그런 재료는 가지고 있다. FD 허가라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가 다 안 좋다 라고 한다면 HLB도 뭐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다 내리는 분위기다 그러면 이게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가. 지금은 이 바이오 위치가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래도 이제 HLB가 좀 잘 버텨주고 있죠. 지금은 버텨주고 있는데, 자, 오늘 내일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얘들 봐야 돼. 얘들을 봐야 된다. HLB는 지금 뭐 크게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만한 그런 부분은 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약에 조정 흐름이 좀 크게 일어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영향을 안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그래도 알테오젠이 오늘 좀 버텨주고 있는 것은 좀 양호한데 개별적인 이 호재가 나와서 좀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매집을 왕창 하겠다라는 의지는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한양행, 삼바, 설트, 알테, ABL, 리가, HLB 같이 봐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HLB가 얘가 주도가 아닙니다. 지금 바이오의 주도가 아니죠. 남들 올라갈 때 얘는 계속 버텼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HLB는 현재로서는 눈치를 보는 단계다. 지금 재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재료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같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별로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얘들이 올라주면 같이 오를 거고 얘들이 계속 흘러내리면 얘들보다는 좀 적게 내리겠지만 방향이 위로 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냉정 현실적으로 좀 보는 거고 이제 장기적으로 FD 허가 관점에서 본다면 흠잡을 데가 없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